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제 옆에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과 중국이 결국 무역 협상에서 스몰딜을 타결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봐야 되는데 일단 과정 그리고 결과 이거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 뭐 이번 사실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뭐 시작되기 네. 전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던 그렇죠.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예. 뭐 스몰딜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뭐 협상단이 미국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예. 갑자기 마지막에 들어서는 결국 그 백악관에서 깜짝 놀랄 만한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다라고 예. 했는데 예. 결국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루어 부총리를 만난 이후에 지금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를 이뤄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합의 내용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미국이 지금 현재 그 25% 관세를 부과 중인 $2,500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5%를 추가로 그 관세를 하기로 했었는데 요걸 좀 보류하고 중국은 반대로 미국산 농산물을 뭐 최대 한 $500억 달러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뭐 금융 서비스 시장도 개방을 하기로 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진 않고 있고요. 또한 환율 조정 문제와 지적 재산권 보호 장치를 좀 강화하자라는 그런 원론적 수준에서 합의하는 이른바 뭐 이걸 스몰 딜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미니 딜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는데 이 스몰 딜을 좀 성사시키면서 무역 전쟁 확전을 중지하는 실질적인 휴전 상태로 돌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단계 합의는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협상 누가 더 잘했냐 이런 또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 언론에서는 중국이 더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사실 이번에 미니딜이 사실 네.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거를 많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많이 좁아진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그 협상에서 중국은 사실 농산물 구매만 하는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양국이 지금 지적 재산권 보호 그리고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요구 금지 그리고 국영 기업에 대한 정부 부조금 지급 같은 그런 구조적인 개혁은 논의조차 뭐 하지 않다. 뭐 이거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중국이 관세 부과에 대한 그거를 얻는 데에서 상당히 좀 양보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중국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도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서 많이 지금 퍼져 있는 상태에서 돼지가 지금 한 50% 이상 살처분이 됐는데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중국 자체 필요에 의해서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지 무역 협상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이번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약속만으로 미국이 관세를 부과 유예를 했다는 것을 좀 비판적으로 좀 보도를 했고요. 영국 파이낸스 타임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금융시장 좀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무역 전쟁에서 휴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재선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좀 조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는 중국 편이 좀 시간이 많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우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3차 있겠지만 시간은 중국 편이다. 이런 또 분석이 해외 언론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진단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이번 스몰 딜이 그 사실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그런 악화되는 상황은 좀 막았다는 점에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협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러한 좀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나타났는데 아시다시피 그 환율 같은 경우가 정말 오랜만에 1180원대로 진입을 했는데요. 그 진입을 하는
도중에 외국인도 지금 코스피에서 지금 9거래일 만에 지금 처음으로 순매수가 나왔다는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이게 지금 안전사선 선언상이 조금 완화되면서 달러 약세가 좀 더 진행될 경우 이제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외국인도 지금 환차익에 따라서 수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수 가능성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잠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 좀 잠시 멈출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그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뭐 기간에 따라서는 틀리지만 한 2% 초중반 정도에 지금 형성되어 있고 좀 1%대를 전망하는 기관들도 이제는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근데 이제 이 성장률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미중 그 무역 전쟁이라는 그런 요인들이 가장 핵심적인 걸로 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현재 불확실성은 있지만 휴전되었다는 점에서 전망치를 여기서 더 급하게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 전망치 조정도 이제는 좀 멈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 수급에 대한 매수 가능성 좀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하향, 눈높이가 낮아지는 게 일단 멈출 가능성, 이런 부분도 여러분 잘 타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고 두 번째 애플 얘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 사상 최고치를 주가가 경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에 연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 네. 애플 주가가 지금 10일 지금 금요일 장중에 지금 237.64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지난해 그 10월 기록했던 그 최고가에 대해서 1년여 만에 지금 다시 신고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기록하면서 시가총액도 무려 좀 1조 700억 달러까지로 됐는데요. 하나로는 1269조 2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애플은 뭐 수익률이 있어서도 올해 지금 49.7% 상승했는데 시장 지수인 나스닥이 지금 19.2% 상승했다는 점에서 시장보다 이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이 그러면 왜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했느냐라고 원인을 찾아보니까 네. 사실 시장에서 그날 미니들을 중국과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애플 아이폰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관세가 10% 부과될 예정인데 이것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이폰 11 출시가 됐는데 예상 밖의 판매가 좀 잘 되고 있어서 지금 뭐 10%를 목표치를 증산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 애플이 지금 아이폰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상당히 이런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성장성이 좀 부각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원인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대 이하라는 애플 아이폰 11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상외로 판매가 잘 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까요? 이게 또 주가 상승 동력이 될까요? 네, 이것은 사실 그 가격 정책을 좀 일단 바꿨기 때문에 네. 좀 가능했지 않나 보는데 지난 전작보다 한 50달러 낮춘 한 699달러를 뭐 시작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스마트폰 주기가 보통 4에서 6년 정도 지금 진행되는데 지금부터 지금 2022년까지 교체 주기가 된다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애플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유저 풀을 활용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그 새로운 구매 수요를 만들고 있다고 보는데 뭐 아이폰 11을 통해서 뭐 온라인 구독 서비스 예를 들어서 뭐 4.99달러에 무제한 TV를 시청할 수 있는 애플 TV 플러스 그리고 뭐 월 4.99달러에 앱스토어를 통해서 100개 이상의 독점 게임을 좀 무제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애플 아케이드를 좀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매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판매가 좀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후에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망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망은 추가 방향성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10월 30일 있을 지금 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여기서 아이폰 11의 그 초기 얼마나 잘 팔렸는지 좀 알 수가 있겠고 또한 새로운 시작한 서비스 부분 매출에서도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애플의 매출이
주가들이 크게 뭐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목표 주가는 좀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 애플 주가는 앞으로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시장 방향성과 연동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아이폰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이폰의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부품사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관련 부품사의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애플 주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가능하고 관련된 우리 시장의 관련주들 여러 가지 변화 모습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